이어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수업은 1번 문제 강평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번 문제와 우리 핸드북 몇 개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2번 2019년 5월 3일 65세 이상의 이 65세 이상은 제가 아무 의미 없이 넣은 거예요. 정답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65세 이상에 작년이 아니지. 이거 이제 저번 달에도 했으니까 기초GS. 저번 달에 있으신 분들이 65세 이상 나왔다고 이거 우선심사 사유로 쓰더라고요. 그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넣어봤어요. 답이 식기세척기 발명에 대해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지.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청구 범위 유예제도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메인 쟁점입니다. 추론했다. 이 사실을 기초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그리고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1번 문제 보면은 괄호 열고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가 없죠. 그 세트 문제여서 그랬어요. 1번에서 뭐 하면 2번에서 1번에서 했을 때 또 3번에서 2번에서 했을 때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썼는데 여기는 이제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괄호 열고 각 물음 독립적이다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번 갑이 심사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거 1번도 생각보다 다양한 답안들을 쓰셨던데 제가 원한 건 이겁니다. 결론. 이거 제가 원한 건 청구일치 유예제도가 이게 메인 쟁점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원했던 거는 갑이 누구예요? 갑이 이제 본인이죠. 본인이 심사 청구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번역문하고 청구본이 내놨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청구범위 내놔야 된다. 이걸 원했었어요. 하여튼 다양한 정답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원했었어요. 저번 달 보니까 다양한 걸 썼더라고요. 여기 이제 뭐 우선심사 사유 그런 것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 원한 게 아닙니다. 청구범위 내라. 이걸 원했고요. 이거 청구범위 어떻게 내죠? 이 보정서로 내거든요. 그럼 이거 절차, 보정 절차 쓰면 돼요. 청구범위 명서 보정 절차로 내기 때문에 절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주체기간 서면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메인 쟁점 하여튼 청구일치 유예제도 있기 때문에 제출 유예제도 의의를 쓰고요. 판단 기준 의의는 제출 유예제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리적인 점핑이 없게 하려고 목차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중간에. 그게 제3자가 심사 청구할 땐 상관이 없지만 출원인이 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금을 미리 내야지만 한다. 이걸 중간에 살짝 넣었습니다. 출원인이 심사 청구하는 경우에 제한. 이렇게 문제 요지는 기계적으로 문제와 정답을 버무려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답안지 보기에 앞서서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차생이건 2차생이건 상담은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강사일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틈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유튜브에도 올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유튜브 찍어도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유튜브 올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고민사항이면은 합격자들 이런 생각, 합격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거 도움되려고 이번에도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연수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수 모임에서 뭐 저하고 만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대요. 대전 내려오래요. 대전을 어떻게 내려가지 했는데 하여튼 내려오라니까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유튜브 하나 찍고 올 거거든요. 유튜브 하나 찍고 올 테니까 거기서 이제 또 뭐 하나 얻어오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 올해요.
올해 유독 정말 많이 썼습니다. 올해 이제 실무형 문제 출제되면서 정말 많이 썼는데 조금 쓴 사람하고요, 정말 많이 쓴 사람하고 그 하여튼 제가 답안지는 보지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점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쓰면은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빵점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원하는 쟁점에 빵점 준다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지 어쩐지 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럼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정도만 써도, 이 정도 분량만 써도 정답만 다 맞추면 반드시 50점 후반 나옵니다. 올해 왜 50점 후반 그렇게 없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저 5회차하고 8회차 때 말씀드릴 건데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정답을 많이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가 많이 못 한 거지. 정답 맞추면 50점 후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1점당 2.5줄 써도 얼마든지 원하는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50점 후반까지는. 근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 당연히 좀 더 쓰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많이 썼다고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의미 없는 쓰면은 그게 그니까 이 정도만 써도 걱정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고수들은 여기서 필속 좀 나오면은 3.5줄에서 4.5줄까지 써요. 근데 이거 4줄은 좀 필속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진짜 고수들만 이렇게 좀 쓰긴 써요. 그리고 제 사례집에 있는 그런 검토적인 부분들, 그다음 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사례집에 해외 입법례들 써놨거든요. 그거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넣으면 돼요. 필속이 자신 있으면 여기까지 가셔도 되고. 근데 50점 후반, 그러니까 합격하는 점수는 50점 초반만 나와도 합격은 해요. 특허법은. 이것도 걱정 없다. 제가 지금 답안지도 어떻게 드리냐면 1번이 30점짜리고 2번이 20점짜리인데 이거 이제 5페이지 중간 정도로 드리고, 이거 이제 3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거 한 5페이지까지 안 채우고 4.5페이지 정도. 그래서 토탈에서 8페이지 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5페이지에서 중간에서 이제 끝낸 게 이 정도. 계속 답안지는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 정도 분량. 그래서 이렇게 해도 50점 후반은 얼마든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수들은 이제 사례집 보고 덧붙여하시면 됩니다. 네, 5페이지에 문제 요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설문일에서는 청구본의 제출 유예제를 살핀다. 이게 심사청구위에서 청구본을 내는 게 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걸 버무린 거예요. 제출 유예제도를 살핀다. 결론하고 문제를 버무려라. 2번 설문일. 가번 유예제도 의. 유예제도는 방식을 완화한 제도이다. 그 외국어 추론하고 유예제도 나오면은 무조건 이만 쓰면 돼요. 방식을 완화한 제도다. 방식 완화가 뭐냐면 원래 청구범위 안 내면은 반려될 수 있어요. 원래 국어를 안 하면 반려될 수 있으나 반려를 안 시키겠다는 게 방식 완화예요. 방식 요건이 반려사유고 무효사유잖아요. 이는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짧게 요약했는데 빠른 출원일자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이거예요. 빠른 출원일자 받을 수 있게. 6페이지. 판단 기준은 라번입니다. 판단 기준은 라번이에요. 1924차. 근데 그걸 이끌기에 앞서 의하고 이거하고 너무 점핑이 되니까 중간에 나번, 다번을 집어넣습니다. 나번, 단번을 중간에 점핑을 막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나번,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3년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하면서 밟을 수 있는 다번. 다만 그 누구든지 중에서 출원인이 밟고자 할 때에는 청구인이 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반려된다. 이 나번, 다번이 중간 점핑 막는 겁니다. 그리고 나번, 다번도 결국 원하는 건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인데 이 답안지는 목차당 2.5줄 미만 원칙을 되게 제가 강력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갖고 나번은 되게 의미 없는 건 목차를 집어넣었어요. 답원만 있어도 되는데 답원만 쓰니 줄이 3줄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번을 의미 없이 좀 만들었다고요. 그런 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메인은 라번입니다. 청구해주시 절차. 청구인은 주체, 출원인이 기간, 우선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차 심사청구 통지기간도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서면 보정서로서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집어넣는 거죠. 명서 보정은 신규사람 추월 금지되기 때문에 최초 명서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다. 마번, 보정서로서 청구인이 제출해야만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갑의 경쟁자 을이 이 제3자 나왔네요. 갑의 출원 사실을 알게 돼서 2019년 7월 5일 이 사건 출원 발매에 대해 심사 청구 제출을 했으나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담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2019년 5월에 출원을 했고 7월 5일이면 출원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시던데 당연히 일상적으로는 모르죠. 뭐 내부 뭐 비밀 유출했거나 뭐 그렇게 뭐 편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당일 출원 공개 안 됐으면 모르죠. 모르는데 출원 번호만 유출됐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알아주세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잖아요. 제3자가 알게 돼서 7월 5일 이 사건 출원 발매에 대해 심사 청구 제출했으나 심사 청구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이 조치는 이건 1차 시험에 맨날 나왔던 거죠?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1차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이 결론 제가 오늘 하는 범위는 절차 총칙인 거고 절차 총칙은 대부분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절차 무효나 반려와 관련된 그런 방식과 관련된 거. 다만 아까 거부심 같은 경우는 반려가 아니라 각하신결이었고요. 하여튼 방식과 관련된 것들이 오늘 그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범위. 요거 심사 청구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심사 청구 절차 무효로. 심사 청구로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하고 심사 청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출원 무효 쓰시면 안 됩니다. 심사 청구만 날아가는 거예요. 심사 청구를 안 냈으면. 요거 보정명령 요 라인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이게 메인 판단 기준인데 논리적인 점핑이 없게 하려고 요 흠결사항 목차 하나 넣어줬습니다. 흠결사항. 수수료 없으면 보정명령 대상이고 보정명령은 특허청장이 출원에게 통지해서 보정명령을 한다.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수수료를 의의로 잡긴 좀 그래서 그냥 방식으로 의의로 잡았어요.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요지 5페이지. 설문 2에서는 방식 절차 중 절차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살핀다. 방식이 이제 반려하고 무효 사유가 있는데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살핀다. 이게 무효 사유 쪽이잖아요. 결론하고 마무리인 거다. 6페이지 설문 2에 대해서 가번 방식 심사로 오해를 잡았습니다. 방식 심사랑 능력. 이 능력이 본인의 그 절차 능력하고요. 대리인의 그 대리권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쪽이 3조, 4조, 5조 대리인 쪽이 위임장 내는 거 그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 방식 이게 기재할 거 기재하고 그런 거예요. 기재할 거 기재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사항 요런 거를 점검하는 게 방식 심사. 이는 당사자 보호. 당사자 보호가 대리인하고 그 3조요. 방식은 기본 컨셉이 특허청이 불편해서 만든 거예요. 저마다 다양하게 제출하면 특허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든 건데 그거 플러스 본인 보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본인 보호는 3조. 미성년자면은 법정대리인 대가 본인 보호고 그 다음에 대리인, 서면 증명해라 이런 것들이 본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본인 보호와 플러스 메인은 이거지. 특허청 절차 편한 진행을 위함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함이다. 방식 의의 잡았고요. 다번이 판단 기준인데요. 나번을 잠깐 중간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의의와 다번이 점핑되지 않도록 중간에 흠결사항 집어넣어줬어요. 수수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 사유다. 그래서 4번 조치 이게 판단 기준 메인이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 요구하고 보정 명의도 불구하고 흠결이 취소되면 무효 처분할 수 있다. 라번 구체적 판단 및 소결 을이 이 제3자죠. 2019년 7월 5일 이거 출원부터 3년 이내라는 소리거든요. 주체기간 서면이 이게 심사청구 주체기간 서면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기간 서면 심사청구서 여기서는 흠결이 없으나 주체기간 서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수수료 납부하지 않은 점이 문제된다. 이거 보정명령하고 무효로 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 문제입니다. 심사청구 이후 심사 결과
심사관이 2019년 10월 2일 이 사건 추론 발명에 대해 인용 발명 일로부터 쉽게 발명. 쉽게 발명이 이게 진보성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발명이. 진보성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 제출 기일을 2019년 12월 2일로 지정해서, 이거 보통 아까 제가 2달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12월 2일 된 겁니다. 의견 제출 통지를 했으나 2019년 11월 20일 갑이 사망했다. 이거 중요한 게 의견 제출 기간 중간에 돌아가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 절차 중단 의미입니다. 이 지정 기간 카운팅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망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 병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 정답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정답은 수계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건 수계예요. 정답은 수계 절차. 판단 기준은 절차만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체기간 서만 쓰면 돼요. 주체기간 서면. 수계에 대한 주체기간 서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는 의 절차 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 중단 의의로 적었고요. 중단과 수계 사이에 논리적인 점핑이 있어서 그 간격을 메꿔주고자 중단 사유와 수계할자 이걸 넣어줬어요. 의의 판단기준 결론인데 판단기준과 의의 사이에 점핑 맞고자 사유와 수계할자 넣어줬습니다. 중단 중지는 원래 진작에 시험 문제 한 번쯤은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언젠간 나온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돼요. 절차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공시송달하고 중단 중지입니다. 공시송달하고 중단 중지. 답안 한번 연습해 보시죠. 먼저 문제 요지 5페이지. 설문 3에서는 절차의 중단과 수계 절차를 살핀다. 정답과 문제를 버무린 겁니다. 7페이지. 4번 설문 3에 대해서 가번 절차 중단 의의. 절차 중단은 당사에게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절차 수행자가 나타나 절차를 수행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가 당연을 하이라이트 칠한 게 뭐냐면 중지 중에 얘는 얘하고 비교하는 쟁점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대입법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보론용으로 간단히 써주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중단하고 메인으로 대비할 건 얘예요. 그 중지 명령. 그 중지 명령 중에서도요, 이거요. 이 중단은 당사자가 아예 절차를 밟을 수가 없을 때 중단이고요. 이 중지 명령 중에 부정기간 동안 장애 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당사자가 일정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절차를 원활히 밟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그 보통 예시가 교도소 가셨거나 침상에 조금 많이 아프시거나 그런 걸 예를 들거든요. 그건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힘들다 이거예요. 이거는 당사자가 수행이 할라치만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경우, 곤란. 이건 아예 못했을 때 중단. 이건 곤란할 때 봐주는 게 중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얘의 핵심이 당연히 멈추는 거고요. 얘는 명령이 있어야 멈춥니다. 그리고 명령도 취소될 수도 있고요. 요거에 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연을 밑줄을 좀 쳐놨어요. 저런 거 소스로 좀 뿌려주는 게 플러스 알파 점수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례집들은 저런 소스들을 이제 하나에 다 넣어놓은 거고요. 이는 그 절차의 효력을 받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없으면 중단 안 시켜요. 상속이 있을 때나 중단시키는 겁니다. 상속이 있을 때나. 4번 중단 사유. 메인은 답원 수계 절차인데 그 사이에 논리적인 점핑을 막고자 4번 중단 사유 집어넣습니다. 당사가 사망한 경우는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죠. 이게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 있으면 멈추질 않아요. 근데 설문에서는 임의 대리인 제가 얘기를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임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 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당연 중단된다. 4번. 이게 메인입니다. 수계 절차. 주체, 상속인은 기간. 이거 1차 시험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상관없이 민법적인 내용인데요. 상속 포기기간 안에는 수계를 못해요. 상속 포기기간 지나고 나서 서면 수계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1차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만약에 상속인이 수개 신청서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지연 막고자 특허청장 쪽에서 직권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심판 절차면 심판원장이고요. 이건 지금 추론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특허청장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심판 절차면 특허청장 쓰면 안 돼요. 심판원장, 심판장으로 가야지. 심판 절차면 심판장이요. 심판장. 그 다음에 당사자계면은 상대방이 수개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보론용이에요. 어디까지나 보론용. 라번, 이거는 이제 그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수개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수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며 수개 결정 후 절차에 속행 시 모든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이건 조미료예요. 조미료. 모든 기간. 왜냐면 이게 의견 제출 기간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다시 수개해서 하면은 다시 2달 처음부터 주거든요. 이건 조미료를 위해서 잠깐 천 겁니다. 메인 쟁점은 아니고. 메인 쟁점은 다번이에요. 어디까지나 다번. 마번 결론. 2019년 10월 2일 통지된 거절에 대해 병은 먼저 상속 포기기간 경과 후 수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절차를 수개받아야 된다. 수개 후 병은 이거 조미료예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 의견 제출 기간 내 이거 아까 수개 효과에서 했죠. 의견서 보정서 제출해서 거절에 대응할 수 있다. 이건 조미료. 왜냐면 이거 거절의 통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할 수 있는 조치에서 수개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절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미료 더 넣었다고요. 조미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미료 넣은 거 있죠. 지금 병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라. 이런 것들이 사례집을 제 사례집을 좀 보면서 문제풀이를 좀 하다 보면 센스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만 읽으면 나오지 않는 거고요. 설문지를 보면서 좀 보다 보면 센스가 발휘될 거예요. 됐습니다. 오늘 문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것은 복습하실 때 다시 써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곧 나오는 제 사례집 핸드북에다 집어넣어서 아니면 뭐 사례집에다 집어넣어서 어차피 이것도 좀 외우라고 다 키워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외워버리시죠. 외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는 얘가 이제 요약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의 원문, 심사 기준과 판례들 원문을 집어넣었으니까 참고 삼으시면 되고요. 참고 삼으시면. 특히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기준 문제로 쭉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심사기준도 많이 넣어놨어요. 심사기준 문제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북 몇 개 좀 보겠습니다. 핸드북은 모든 문제를 다 보진 않고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핸드북 스타일의 문제 쓰는 그 방식을 조금만 더 노하우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S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문제 쓰는 방식들에 대해서 경험할 거지만 그걸 몇 번 더 보충해서 자신 있어지게 만드는 게 좀 목적입니다. 핸드북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사례집 목차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몇 개만 좀 보면서 특히나 기출문제 위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쉬운 답안지를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먼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 키워드 다 외우시고요. 이거 다 암기용편으로 지워버려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집을 편하게 읽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되게 편할 거예요. 이걸 외우고 사례집 읽으면 똑같은 문제니까 되게 편하게 읽혀질 겁니다. 그러면 사례집은 구태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더 논리가 있으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살만 더 붙이라고요. 요 뼈대는 요걸로 잡고 살을 더 붙이라고요. 그 다음 목차 스타일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수험생분들께서 자꾸 요런 목차만 원하시던데 물론 이 목차가 학원가에선 전형적이었죠. 그건 학원가에서 전형적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대학교나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오히려 기이한 목차예요. 그래서 사례집 목차로 가셔도 됩니다. 이미 제 동영상 그 합격자 설명에도 찍은 것처럼 제 스타일대로 써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미 다 저 가 있어요. 대전에. 그래서 목차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요게 더 편하다면 요 목차로 가시고 사례집 목차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목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만 이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걸 보충하라. 이 순서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 총칙은 그 기본서를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 사례집을 좀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가 그런 정답이었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 문제만 좀 풀어보시고요. 특히나 그 문제 2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시험 문제 이 절차 총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서로 송달하고 절차 중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2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잡아두세요. 이거 아마 특강 문제에서도 교수님께서 가끔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게 실무형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한번 답안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실무형 스타일이고.
쭉 넘어가셔서 그 절차 중단 나오는데요. 문제 4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문제 4번 잠깐 볼까요? 절차 중단. 법인인 갑이 A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했지만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결정받았다. 갑은 대리인 없이가 그 절차 중단에서 이미 대리인 있으면 멈추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대리인 없이 이에 대해 직접 거부심 청구했지만 심리 도중 합병에 따라 소멸됐다. 이게 청산됐다 하면 절대 안 돼요. 합병에 따라 소멸돼야 중단이에요. 아까 그 개인일 땐 상속인이 있어야지만 중단인 거고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지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판부는 갑 법인의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에게 기각신결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아요. 이게 그 없어진 줄 잘 몰라갖고. 이에 대해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 얘는 그 나중에 사례집 나오면요. 나중에 사례집 나오면은 제가 사례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기 그 특허법원의 당사 적격, 원고 적격 그거하고 세트 메뉴로 꼭 잘 잡아두세요. 그 1차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2차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나온다 했는데 작년에 안 내셨더라고. 얘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알아두시죠. 갑이 거부심 청구했고요. 중간에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을이 일반 승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갔다면 절차를 중단시켰어야 돼요. 근데 중단시키지 못하고 몰라갖고 갑에게 심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의리할 수 있는 거 이거 일단 결론은요. 결론부터 잡아드릴게요. 스텝 1. 을이 수개하고 심취소 거는 거 이걸 결론을 잡았어요. 이걸로 잡았습니다. 이게 판단 기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중단 간과의 위법성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중단 간과는 우리가 이걸 절차적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 도중에 알았으면 심판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심판 끝나고 알았으면 이제 불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절차적 위법으로.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 보면서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제된다는 것은 특허법은 원고 적격이에요. 이 원고 적격이 특허법은 돛대기 시장되지 않게 하려고 아무나 들어오면은 돛대기 시장돼요. 그걸 막으려고 이게 소송 경제라고 하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원고 적격을 제한합니다. 그게 당사 참가인 참가 시점 거부는 자예요. 얘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당사자거든요. 이게 지금 갑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을이 심결문에 써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을은 참가 시정도 안 했고요. 얘가 과연 그러면 당사 참가인 거부된 자가 맞는지 이게 메인 쟁점.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와야 돼요. 이거. 그 논리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이제 소멸하고 이 일반 승계를 받죠. 그러면 항상 이거 두 개로 보셔야 됩니다. 절차 당사자하고 우리 절차는 전부 다 이제 권리와 관련된 거예요. 특허로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권리자하고. 처음엔 당연히 갑갑이었고요. 이 저 일반 승계가 일어나죠. 그러면 다 바뀌어요. 일반 승계가 일어나면 권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당사 지위도 다 일반 승계됩니다. 그게 일반 승계예요. 그래서 뭐 쉽게 되는데 을은 이미 심결문이 갑으로 나왔어도 이건 심판원이 잘못한 거지 을은 당사자예요. 수계를 한다는 것은 심결문의 그 당사자만 바꾸는 거지 실질적인 법률적 당사자는 이미 을입니다. 그래서 을은 여기에 해당돼요. 당사자. 그게 일반 승계의 법적 효과예요. 심결문이 갑으로 나왔어도 을은 소송 가능합니다. 이게 이 문제. 다만 표면상 이거 신경을 쓰는 이 사람 표면상만 바꾸는 게 이 을수계라고 보시면 돼요. 을수계. 수계라는 것은 일반 승계되자마자 명목상으로는 바꾼인데 절차를 중단시켜서 얘가 들어와서 좀 절차 반대 편해주려고 있는 게 수계지 이거는 이미 바뀌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제 사례집에 나중에 뒤쪽에서 특허보험 원고 적격이 얘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갑이 거불심 했는데 갑이 여기서 을한테 특박권을 양도했어요. 근데 갑이 심결해. 이때 을이 소송할 수 있는지 이거요. 이거 얘와 얘를 대비하시죠. 중요한 판례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는 만약에 특박권 양도하고 명의 변경까지 했다면 을은 실질적 당사자로 확대 해석해줍니다. 실질적 당사자로 확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논리 구조만 알아두세요. 언젠간 출제돼야 되는 쟁점이니까. 처음에 갑갑입니다. 근데 여기 명의 변경했죠? 그럼 권리자만 바뀐 거예요. 이 명의 변경이 출원인 명의 변경 말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인 명의 변경이 아니고요. 심판 청구인은 바꾸려면 속행명령 해줘야 돼요. 이거 바꾸려면 속행명령이 필요한 거고요. 절차 속행명령. 이걸 바꾸는 게 출원인 명의 변경이에요. 이거 거부십니까? 출원인 명의 변경했다고. 심판 청구인 바꾼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심판의 당사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이지만 을한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을을 실질적 당사자로 확대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게. 을 불쌍하니까 봐준 거예요. 이 논리를 얘하고 둘 다 을이 불복할 수는 있는데 논점이 달라요. 이건 일반 승계에 따라서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로 불복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혹하기 때문에 이때 가혹하다는 게 이렇게 써요. 권리가 바뀌었으면 갑이 무슨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냐 이거예요. 을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에게 불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로 당사를 확대해 주는 거고요. 둘을 좀 잘 대비하시죠. 이 둘을. 중단과 양도. 아니 일반 승계와 양도. 그 문제입니다. 이거 제 사례집의 뒤쪽에 특허보험 원고 적격이라고 거기에 있어요. 그 일반 양도는. 그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순서대로 한 다음에 12페이지 결론부터 잡는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는 12페이지 결론. 을은 수기 신청하면서 특허법원이 심결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심결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걸 이제 판단 기준을 2번 절차 중단과 3번 원고 적격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다목차 연습하라고 드린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목차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연습은 다방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연습하라고 드렸어요. 다목차는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하나 쓰기에는 배점이 8점이나 10점 이상이야. 근데 학설 대립이 없어. 그럼 다목차로 보시면 돼요. 그 쟁점이 학설 대립이 없는데 뭐 7점, 8점, 10점 이상이야. 그럼 다목차로 보시면 됩니다. 학설 대립이 없는데. 판단 기준이 중단과 원고적 교육 있고요. 의의는 각각 넣어줬습니다. 중단 의의하고 원고적 의의를 각각 넣어줬어요. 중단 의의하고 원고적 의의를 각각 넣어줬습니다. 답안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유지. 문제유지는 결론과 문제를 버무려라. 결론과 문제를 버무려라. 지금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게 문제였어요. 절차 중단 사유를 간과한 신결을 위협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결론이죠? 을에게 신결 취소소 원고적 교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결론이잖아. 결론과 문제를 버무린 겁니다. 먼저 절차 중단. 절차 중단 아까 했습니다. 제가 핸드북과 GS를 일부러 문장 똑같이 했어요. 그래야 호환성이 있는 거니까. 가끔 호환성이 없으면 그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똑같이 해놨습니다. 절차 중단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이에요. 그럼 4번 절차 중단 사유. 합병에 따른 소멸한 경우는 절차 중단된다. 이것도 아까 우리 GS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 GS는 개인이어서 조금 다를 뿐이지 호환되기 문장 똑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 4번. 이건 아까 우리 GS하고 다른 상황이니까. 간과 위법 여부. 이게 메인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메인 판단 기준인데 의의하고 예하고 중간에 논리적인 점핑이 있을까봐 중단 사유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목차가 메인 판단 기준이 4번이라고. 답은 바로 가면 점핑이 있으니까 4번을 중간에 껴 넣었다고요. 답은 중단 사유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심결한 경우 심결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이게 심사 실무에 있어요. 심사 실무에 있습니다. 이 뭐 법조문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조문에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중단을 갖다가 당연 무효라고 해서 심판 다시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위법 사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 민사소송법에서 조금 구분하실 거예요. 이게 당연 무효 사유인지 위법 사유인지. 그래서 이게 뭐 판례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우리 특허 사건에서 명확한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실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례 노트 내는 데 없어요. 이거 판례 노트에 그런 데 없습니다. 당연 무효 사유를 보진 않고 위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법원이라고 써놓은 게 민사소송법 판례일 거예요. 이게 우리 특허 쪽이 아니고요. 특허 쪽이 아니고. 라번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와야 되는데요. 신규 추선 원고는 아까 돗대기 시장이 제가 효율적인 절차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돗대기 시장 막으려고 당사 참가인 참가 신청 거부는 자로 제한한다. 나번 당사자의 승계 여부. 법원은 회사 합병에 따라 일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만이 아니라 지위도 승계한다고 한다. 이건 민법 얘기죠. 일반 승계는 권리만이 아니라 지위도 승계한다. 이건 민법 얘기예요.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4번 얘는 당사자다 이거예요. 을은 합병에 따른 일반 승계인으로 심결의 당사자다. 신결문에는 아무리 갑으로 써 있어도 민법상 얘가 당사자다 이거예요. 얘는 당사자니까 원고 적격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4번까지가 절차 총칙 문제예요. 4번까지와 기초 GS를 통해서 절차 총칙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마 추론 절차였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제마다 모티브가 된 판례들을 이미 게시판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고 오셔서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그게 쟁점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